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6번째 페이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뜨겁네요. 왜 뜨거운가요?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정우성 씨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참 예. CBS 정책이 잘생긴 사람은 특정 좌석에 안 치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조금 전에 정우성 씨가 앉았던 자리에 기가 느껴져요. 썬킴 씨가 엉덩이로 느껴진다. 짜릿해. 예, 잘생긴 사람은 또 엉덩이 기운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잡지사 개업일의 첫 청취율 조사 기간이 내일까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서울 02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으시고 어제 무슨 라디오를 들었냐 그러면 잡지사를 들었다라고 꼭 말씀하시면은 복 받으시죠. 청취율 조사 전화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라디오 들으시나요? 저는 CBS의 잡지사밖에 듣지 않습니다. CBS 고정해놓고 다이얼을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송사 라디오는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 아니요. 예. 아닌가요? 예. 오늘은 CBS 할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우성 씨의 기운을 저희도 살짝 좀 등에 업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렌디피티 특집인데요. 정말 얼떨결에 우연히 세상에 나오게 된 발명품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노사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명품이라는 게 의도를 가지고 발명을 한 것도 있고 정말 우연히 이게 아닌데 하다가 얼떨결에 발명이 된 거 있고 또 얻어 있거든요. 걸린 느낌. 그래서 오늘은 그 우연한 발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발명품이라고 해서 좀 거창한 아이템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첫 번째 만나볼 발명품이 껌이네요. 껌이요. 음, 야, 그 좀 껌이다. 라고 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역사적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네. 발명이 된 겁니다. 소시적에 껌 좀 씹으셨습니까?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되신 거죠. 네.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껌이라면 역시 썬킴 껌. 멕시코 치클처럼. 멕시코 치클에 아주 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치클이 뭔데요? 치클이 이 사포딜라 나무라고 나무가 있거든요. 네. 그 중남미가 원산지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점액이에요. 어, 그거를 실제로 이 중남미 원주민들은 그걸 기호식품으로 씹었습니다. 수액을. 네. 어, 지금 껌 같은 고무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멕시코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이 약간 지금도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네. 껌이 누가 발명했냐. 자기들끼리. 멕시코는 뭔 소리냐고. 사포딜라 나무에서 나온 치클은 멕시코가 멕시코 치클처럼 노래 모르냐. 한국 CM송에도 나온다.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네. 미국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상업화 시킨 것은 우리 아메리카야.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또 상업화했다고 미국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네.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텍사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823년 텍사스요. 네. 당시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데 원래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 옆에 뉴멕시코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82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거든요. 그 당시가 뭐라고 할까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다 휩쓸고 다니던 시기였는데 당연히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잠깐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미에 있던 스페인 식민지들이 본국이 없어졌네. 우리 독립 한번 해볼까? 이때다. 그래가지고 1800년도 초반에 일제히 모든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본국인 스페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나라가 없어졌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멕시코도 1821년에 독립을 하는데 네. 초대 대통령 이름이 산타 아나였어요. 산타 아나. 아나 모르나 그 아나가 아니라 산타 아나가 네네. 아나 모르나. 웃어- 여기에 제가 웃었다는 게 순간 수치스럽네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타 아나. 산타 아나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음. 근데 멕시코가 땅이 이제 넓은 반면에 인구가 좀 모자랐어요. 특히 지금의 텍사스 지방에 거의 이제 사막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걸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멕시코 국내에서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네. 신생국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민을 받자. 오히려 지금과 반대네요. 반대예요. 네. 그래서 미국 어이 볼파보르 아미고 볼뽀브로는 뭐예요? 네? 볼뽀브로가 뭐예요? 플리즈라는 플리즈. 오케이.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예, 쉽지 예. 않은 스페인어예요. 있는 말을 합니다. 네. 예. 저기 미국 국민 여러분 지금 여기 텍사스라는 우리 멕시코 땅이 있는데 땅이 넓어요. 사람은 없는데 이민 좀 오시면 파격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멕시칸 드림. 그렇죠. 멕시칸 드림이죠. 지금과는 정반대죠. 네.
그래가지고 남부에서 농사를 짓던 그 목화 농사죠. 짓던 남부의 이제 미국인들이 뭐 조건도 좋고 세금도 안 매긴다고 하니까 우리 저기 멕시코 땅인 텍사스로 넘어가서 농사 한번 지어볼까? 그래서 꾸역꾸역 넘어와요. 네네. 너무 넘어온 거예요. 너무 넘어왔어요. 너무 많이 늘었어. 네. 그러니까 멕시코 그 당시 인구 비율을 보면은 멕시코 국민이 40%, 남부에서 넘어온 미국 국민이 이민자가 60%. 더 많네요. 이민자가 더 많아진 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넘어온 미국 이민자들이 네. 멕시코 정부 말을 안 듣기 시작했네. 어, 그래서 뭘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목화 농사 짓고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멕시코로. 네. 그래서 멕시코 정부에서 선을 걷습니다.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화국이다. 당신도 네. 공화국인데 네. 일반 인민들이 다스리는 공화국에서 노예가 뭔 소리냐. 흑인 노예는 금지한다. 네, 잘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 정부가 딱 선을 그어버려요. 네. 거기에 미국 이민자들은 What? 무슨 소리냐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흑인 노예 없으면 we cannot 농사.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살아왔으니까. 네. 거기서 충돌을 벌이다가 네. 결국엔 멕시코 정부가 격분을 해가지고 다시 너희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라. 안 되겠다 도저히. 라고 통보를 합니다. 네. 일부는 돌아가요. 네. 일부는 돌아갔지만 186명의 미국 농민들은 네. 끝까지 자기의 땅과 농장을 사수하겠다고 남습니다. 최후의 186인. 예. 그들이 사수했던 농장 네. 요새 이름이 알라모 요새예요. 알라모. 그 존 웨인이 주연했던 알라모란 영화 예전에 그 주말에 명화에서 많이 했죠. 서부극인가요? 서부극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라모 요새가 미국 땅으로 알고 계시는데 예. 멕시코 땅이에요. 그렇죠. 그 원 땅 주인인 멕시코 정부가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네. 알라모 땅 우리 땅이라고. 근데 미국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 땅이다. 버티기. 버티기, 예. 알박기. 예. 그래가지고 멕시코 정부군이 6천 명이 파병이 돼요. 군사까지. 쫓아내라고 예. 우리 땅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영화 존 웨인이 주연을 하고 감독을 했던 알라모 요새를 보시면은 상당히 미국이 피해자로 나와요. 여기 우리 땅이다 알라모. 네. 알라모를 지키자. 거기 멕시코 땅이거든요. 멕시코 사람들은 그 영화 되게 싫어하겠네요. 아마 금지 영화가니까. 내용적으로 그럴 만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6명이 전원 사망을 해요. 미국인 186명. 네. 그 소식이 미국 본토에 통보가 된 거예요. 열받죠. 열받죠. 예. 그래서 알라모를 잊지 말자. 알라모의 복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군이 네. 샘 휴스턴 장군이 이끄는 미 정부군이 네. 국경을 넘어가지고 네. 미 정규군이 멕시코로 침공해 들어와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죠. 와. 전쟁이죠. 네. 그래서 산타 아나 대통령이 직접 멕시코 정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네. 전투를 벌입니다. 진짜 붙었네요. 예. 정규 전투였어요. 예. 멕시코가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고 산타 아나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이 네. 인질로 끌려갑니다. 대통령이 인질로? 야, 이런 경우가 있네. 그때 총사령관이었으니까 예. 이거 놔라. 네가 총사령관이잖아. 놔라. 미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예. 당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서명을 해요. 이거 보시오, 멕시코 대통령 어디 감히 우리 미합중국과 지금 그 한판 붙으려고 했어. 내 땅이야 거기 있는 텍사스는. 쓸데없고 지금 텍사스 멕시코로부터 독립시키겠다. 사인하시오. 난 잘못한다. 그래? 여기 어디죠? 미국이야 미국. 이거 거의 뭐 삼전도의 굴욕이네. 그렇죠. 네, 그렇죠. 멕시코판. 네. 결국에는 강압적인 사인을 해요. 텍사스를 넘기겠다. 텍사스를 일단 독립시키겠다. 독립시키겠다. 사인을 해요. 그래 풀려나요. 다시 멕시코로 돌아오는데 산타아나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해요. 그렇겠죠. 국민들이 화가 났을 테니까. 아니 멀쩡한 우리 텍사스 땅을 지금 뺏긴 거 아니냐고. 어쨌든 당신이 사인하지 않았느냐. 당신 사인했냐고 네. 했잖아. 그래서 탄핵을 당합니다. 어쨌든 텍사스는 잠깐 독립을 했다가 텍사스 리퍼블릭 공화국이 됐다가 미국 합중국에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 텍사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네네. 미 합중국 성조기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 옆에 텍사스 리퍼블릭기가 걸려 있거든요.
이거 웃긴다. 무슨 텍사스가 공화국이야. 한때 독립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약간 좀 칠레 국기 비슷하게 생긴. 그렇죠. 네. 네. 산타아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멕시코에 있을 수가 없어. 두고 봐라. 나를 탄핵한 너희들 곧 복수하겠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요. 저희 지금 에디터가 껌 얘기하는 거 맞냐고 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기승전 껌으로 갑니다. 지금 기승전 단계죠. 네. 아, 승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예, 가시죠.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오케이. 예. 자자자. 네. 껌이 왔어요 드디어. 예. 껌 얘기예요. 뉴욕에 진을 쳐요. 네. 그런 다음에 자기 여론전을 하려고 해요. 산타아나가. 미국 언론들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피해자고 내가 홍보를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내가 뉴욕에서 내가 얻어서 다시 정치적으로 내가 복귀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언론사들, 미국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피해자다. 네. 나는 원래 대통령인데 쫓겨났다. 강제로. 네. 그중에 토마스 아담스라는 기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토마스 아담스. 토마스 아담스가 이제 산타아나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산타아나가 뭘 계속 짝짝 씻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급껌 얘기로 가는 느낌인데? 예. 급검 얘기라니요. 산타아나가 왜 뉴욕까지 갔는지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토마스 아담스란 미국 기자가 예. Hey, Mr. President, 지금 씻고 있는 거 what? 물어봤거든요. 이게 원래 멕시코 원주민들이 씹는 사포딜라 나무에서 나온 치클이란 거라고. 그거 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나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거 제가 한번 사업화해도 괜찮을까 한번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기자 양반이 기자 양반이요. 돈 냄새를 맡았군요.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씹어봤는데 네. 정말 아무 맛이 없어요. 나무에서 나온 거니까. 나무에서 나온 거니까. 네. 요 아이디어 가지고 처음에 동업을 하자고 해요. 산타아나한테요?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미국에서 정말 떼돈 버실 수가 있다고. 그럼 당신이 원하는 정치 자금도 만들 수 있고 하시겠습니까? 예. 콜! 그래가지고 지금 당신이 씹었던 그 치클에는 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향신료를 좀 집어넣고 조금 더 쫄깃쫄깃해지는 화학약품을 첨가해가지고 만들자. 네. 해서 우리가 지금 씹는 추잉껌을 만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산타아나와 토마스 아담스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냈냐면 네네. 모든 빵집과 문방구에서 네. 아이들이 학용품 빵을 살 때마다 요거를 사은품으로 껴줘라. 저 어릴 때도 문방구에서 껌 팔았는데. 지금도 팔아요. 지금도 팔겠죠. 놀랍게도. 예. 마케팅이네요. 아이들이 씹어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짝짝짝짝. 이거 네. 아빠 다음에도 이거 사줘. 애들은 하루 종일 씹죠. 예. 예전엔 학교 다닐 때는 책상 밑에 붙여놨다가 다음 날에도 씹었잖아요. 검정고무신 세대. 예. 언니가 장롱에 붙여놓은 거 예. 막내 동생이 씹었다가 혼나고. 거의 한국 전쟁 때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것을 토마스 아담스란 사람이 상업화시켜서 성공한 것이 우리가 현재 씹고 있는 그 추잉껌입니다. 이것 때문에 멕시코랑 미국이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멕시코가 먼저 줬다. 뭔 소리야? 이걸 상업화한 것은 토마스 아담스라는 미국 기자였다. 둘 다 맞는 말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십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어느 한쪽을 그러면 추잉껌 당시 추잉껌도 뭐 맛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풍선불기 가능? 풍선불기 그 버블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버블껌은 1940년대 때 그 이제 껌 회사들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네네. 그 중에 한 회사의 회계사가 만들었어요. 또 이번엔 회계사예요? 네. 껌을 씹다가 한번 후 불어봤더니 약간 늘어나는 게 발견된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더 뭐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좀 더 탄력성을 만들면은 이게 풍선처럼 부러지겠다 해서 회계사가 그걸 우연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언니가 장롱에 껌 붙이던 그때가 처음인가요? 언제부터 껌을 씹었나요? 비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갖고 왔다가 비공식적이고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 미군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길거리에서 미군들이 짝짝짝 씹고 다니잖아요, 껌을요. 그건 미 군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씹으면 안 돼요? 미 군율에 전투 식량에 껌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우리 레이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레이숑 등등. 거기에 껌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걸 왜 주냐면은 전투하다 보면은 당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또 긴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당 보충하고 긴장할 때 긴장을 풀라고 전투할 때는 껌을 씹게 해요. 근데 막 돌아다닐 때 씹으면 비전투 시에는 미군들도 껌을 씹지 않습니다. 못 씹습니다. 하여간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껌이 들어온 것이 거의 최초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한 것은 햇빛 제과에서 해땡 제과에서 햇땡 제과에서 예. 1956년에 네. 설탕껌이라는 걸 출시한 것이 처음입니다. 설탕껌. 설탕껌. 요렇게 껌이 발명이 됐습니다. 껌이 탄생했어요. 멕시코 치클처럼. 아, 그 CM송은 되게 역사적 고증을 잘했네. 그렇죠. 그러네요.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또 다른 발명품 가볼까요? 예. 감자칩 얘기를 또 준비하셨습니까? 감자칩 있죠. 아, 왜 이렇게 친숙한 녀석들이 우연한 기회로. 감자칩 어떤 맛 좋아하세요? 저는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냥 그렇죠. 소금 간만한. 예. 소금 한 만한. 네. 복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복수에서. 복수. 예. 난 너에게 너한테 복수하겠다. 그런 복수심에서 탄생했던 것이 포테이토 칩입니다. 포테이토 칩은 복수에서 시작됐다. 타임머신 타시고 예. 뉴욕의 1853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1853년 뉴욕입니다. 뉴욕이에요. 예. 조지 크럼이라고 미국 원주민과 흑인의 혼혈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요리사. 요리사. 음. 이 사람이 운영하던 그 식당에 네. 아주 까다로운 한 손님이 진상 손님이 온 거예요. 감자튀김은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감자튀김을 이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만들어낼 때마다 저기 요리사 이게 너무 눅눅하고 두꺼워서 못 먹겠어. 다시 해와요. 컴플레인. 컴플레인. 예. 조지 크럼 굉장히 까칠했던 요리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예. 야 지금 눅눅하고 크단다. 좀 더 바짝 튀겨라. 네.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서 또 냈어요. 아, 조지 크럼이. 네. 예. 또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그 바삭함과 이 두께가 아니야. 아, 나 진짜 확 그냥 야 이거 포크로 찌르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두껍다고 하니까 네. 포크로 찌르지도 못할 정도로 얇게 그리고 지금 눅눅하다고 하니까 네. 정말 이 식당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바삭감으로 만들어라. 입천장 까지게. 야, 그건 너무한다. 어.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정말로 얼굴에 갖다 대면 얼굴이 비칠 정도로 얇게. 아, 이 두발 단속할 때도 머리 자르고 하면 삭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DJ DOC 노래에도 나오죠. 네, 그렇죠. 사회 불만이냐. 와, 복수하려고. 복수 혈전이에요, 진짜. 그래서 칼질 내공을 한번 보여드린 거죠. 네. 싹 얇게 잘라가지고 네. 지금 눅눅하다고 하니까 물기 하나도 없이 바짝 튀기라고. 너 한번 먹어봐라. 너만 먹어. 그리고 참 그래 어차피 이거 나 나가서 또 욕할 거니까 아예 내가 맛이 없게 만들겠다. 소금 뿌리라고. 개구쟁이네 이 양반. 네? 장난꾸러기네. 소금 뿌리라고.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내놨어요. 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먹고 감탄을 한 거예요. 오 마이 갓. 오히려 좋아. 이게 what is this 음식. 그 소문을 낸 거예요, 이걸요. 네. 거기 가면 우리가 태어나서 먹어보지도 못한 정말 얇은 감자 튀김이 있는데 바삭바삭하고 이건 야, 너 가서 직접 먹어보라고. 아, 이건 진짜 얻어 걸렸네.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음식이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시판용 그 포테이토 칩이 된 것은 물론 이 식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 그래요. 프링 삐삐 아, 프링글땡. 프링글땡 이 상업화 시켰는데 아, 예. 안장 모양이잖아요. 안장? 안장이요? 거기 포테이토 칩 보면 예. 평평한 게 아니라 감자칩이. 그렇죠. 감자칩이 안장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앞에 보면 코수염 그려진 아저씨 아저씨 있잖아요. 있고. 예. 그 아저씨는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모델 일단 프링글스란 괜찮습니다. 네. 예, 일단 괜찮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예. 프링글스라는 이름 자체는 그 회사 처음 그 포테이토 칩을 만들었던 회사가 본사가 예. 미국 신시내티시 프링글스 스트리트에 있었거든요. 아, 거리 이름이에요. 거리 이름이요. 만약에 충무로 오셨다고 하면 충무가 됐을 거예요. 을지.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사람이랑 상관없다.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앞에 이제 그 상표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 창업주가 네. 어떤 빵집을 주로 다녔었는데 네. 그 빵집 주인이 버드라는 아저씨였거든요. 버드 아저씨. 굉장히 친해가지고 친절해가지고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그 버드라는 그 빵집 요리사 네. 제빵사가 그대로 수염을 길렀다. 아.
저 이미지를 우리가 차용을 하면은 뭔가 좋은 기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버드라는 그 제빵사의 이미지를 썼다. 몽타주를 그려서. 그리고 또 이 안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네. 통에 들어가잖아요. 네. 통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평평한 포테이토 칩을 넣었을 경우에 잘 깨지는 거예요. 아, 운송 과정에서 깨지겠죠. 지금도 잘 깨지던데. 예. 우리 또 사장님께 많이 깨지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안 깨지는 디자인을 만들어라 어. 해서 안장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말에 올라갔을 때 네.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아, 그 원리구나. 그 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안장 모양으로 해가지고 포테이토 칩을 한 겹, 두 겹, 세 겹 쌓으니까 이게 흔들려도 안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 감자칩을 그렇게 먹고도 그 모양이 안장 모양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야. 평생!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로 전후로 나뉘어요. 그렇습니까? 프링 땡땡이 네. 안장 모양인 걸 몰랐다와 알았다. 인생이 바뀐다. 오늘 그 기점이에요. 그렇군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감자칩이 이제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바삭 우리가 지금 즐길 수 있는 데에는 감자칩 봉지가 또 한 몫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프링 땡땡 회사에서 네. 안에 그 알루미늄 호일 네. 시스템을 도입을 하니까 눅눅해지는 걸 밖에서 들어오는 수분을 차단할 수가 있었다. 거기는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다가 주는데 네. 그 안에 호일이 이렇게 호일이 들어가면 들어가 있죠. 수분이 차단된다. 아. 그 아이디어를 도입을 한 거죠. 예. 이왕 그 튀김 얘기 나온 김에 네네.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세요? 아,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예. 뭐 남이 사주는 건 다 맛있죠. 사달라. 4달러요? 후라이드 치킨도 우연히 탄생을 한 음식인데 굉장히 그 약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아, 거긴 또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예. 남북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북 전쟁이 네. 그 남과 북부의 경제 구조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건 아시죠? 그러니까 노예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건 명분이고 네. 실질적으로 남북 전쟁이 발생한 거는 남북의 경제 구조 때문에 발생했거든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공업화가 됐고 네. 남부 같은 경우에는 목화 농사. 그렇죠. 그러니까 목화 농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손이 많이 들어가요. 어.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남부 측에서는 주장을 주장하고. 하는데 예. 일단 남북 전쟁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킵해두고. 킵해두고 예. 흑인 노예들 예.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백인들은 닭을 조류를 튀겨 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븐에 그릴 구워 먹죠. 구워 먹습니다. 우리 칠면조도 그렇게 먹잖아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때 오븐에 넣어서. 오븐에 넣어서 먹죠. 튀겨 안 먹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백인 농장주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닭이죠. 치킨 꼬꼬닥 이거를 오븐에 그릴에 넣어서 구워 먹고 몸통만 먹었거든요. 몸통만 먹고 나머지 이제 이 다리. 쓸데없는 부분들 예. 목 드세요? 목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목이 제일 맛있는데 목이 맛있습니까? 네. 저희 에디터도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만 따로 드시는 분 계세요. 물론 오늘부터 여러분 치킨 잘 배달시켜 드실 때 네. 자,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뭘요? 다리가 4개가 올 때도 있고 3개가 올 때도 있고 한 마리 시켰는데 목이 없을 때도 있고 목 없는 닭. 목이 맛있어요. 아, 그래서 목, 특히 날개, 음. 닭다리, 드럼스틱이라고 하는 거 네. 요런 거는 다 잘라버리고 아, 제일 맛있는 걸 왜 다. 그러니까 이 백인 농장주들이 닭가슴살만 먹었다는 거야, 뭐야? 아유 네. 운동들 하셨나? 그 닭 몸통만 그릴에 구워 먹고 나머지 부분은 흑인 노예들 옛다 너희들 이거나 먹어라 라고 준 거예요. 예. 식구들은 많은데 입은 많은데 먹을 살은 없고 닭은 다리가 2개뿐이고. 닭은 다리가 2개뿐이고 목은 하나고 예. 날개도 2개뿐이고 그렇죠. 예. 이거 이 많은 식구들 입에 충족할 만한 양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걸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네. 튀기자. 아. 그럼 열량 보충도 되고 네. 포만감도 있다. 네. 그래가지고 흑인 노예들이 만든 게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우리 그 켄터키 삐삐삐. 켄터키 치킨 그 아저씨는 전형적인 백인이잖아요. 그 커널 샌더스 대령이라고 하는데 예. 그 양반도 이 남부에서 흑인들이 먹던 프라이드 치킨을 자기가 사업화한 거예요. 아, 흑인이 원조구나. 영화 그 그린북이라고 봤죠. 아카데미상 예. 수상한 영화를 보면 좀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예. 백인 운전사와 흑인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렇죠. 예.
백인 운전사가 후라이드 치킨을 켄터키에서 먹으면서 맞아. 켄터키 현지에서 맞다. 뒤에 있는 흑인 피아니스트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너희들 소울 음식이다고 왜 당신이 안 먹냐고 먹어보라고 뒤로 던지잖아요. 맞아. 네. 그러네. 약간 풍자한 거예요. 흑인들의 소울 음식으로 탄생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이다. 그걸 사업화한 것이 그 K 삐삐 앞에 서 있는 흰색 할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먹는 치킨도 어떻게 보면 진짜 우연한 기회에 흑인 노예들이 발명한 먹고 음식이거든요. 살기 위해 가지고 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음식이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발명품은 진짜 발명품 느낌이네요. 1분을 1시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우리의 필수 아이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전자레인지 3분 딱 걸리죠. 그 소리. 억겁의 시간을 이겨내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솔직히 뭐 자취하시는 분한테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거의 뭐 앞에 깜깜해지죠. 그럼요. 예. 네. 전자레인지야말로 정말 우연히 발명이 됐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펄시 스펜서라고 미국에 공학자가 있었거든요. 스펜서. 예, 펄시 스펜서라고 레이더를 연구하는 공학자였어요. 예.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극초 단파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레이더의 도달 거리가 훨씬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극초 단파 고주파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예. 뚜뚜뚜뚜뚜뚜 띠띠따따뚜뚜뚜뚜. 네. 네, 그런 소리가 나진 않죠. 모든 소리가 다 뚜두두두네요. 아까부터. 예. 한참 이 레이더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출할 때 당 떨어질 때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초콜릿이 계속 녹는 거예요, 이게요. 이상하다. 열은 없는데 이 연구실 안도 지금 그렇게 덥지가 않은데 왜 자꾸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초콜릿은 녹고 있는 것인가? 공학자니까 뭔가 상관관계를 파악을 했겠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밖에 없어요. 이것과 분명히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른 걸 갖고 왔거든요. 뭐요? 뭘 갖고 왔냐? 옥수수를 갖고 와봤어요. 옥수수도 녹나, 익나. 팝콘이 돼버리네. 야, 팍팍팍팍팍. 의외의 팝콘. 예. 맞다.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극초단파, 이 고주파가 이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정말로 이 극초단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파동이 많은 그런 단파잖아요. 이 진동이 내가 갖고 왔던 초콜릿과 이 옥수수 아래에 있는 수분 입자를 진동시킨다. 그러니까 수분 입자가 진동을 하면서 열이 발생해서 이게 익게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그러면 요리 기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 탄생했어요. 벌써 요리 기구는요. 내가 연구하고 있던 이 극초단파를 이용한 오븐이기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하자. 194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영어로 하면 지금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레이더 공학자가 발견한 것이 전자레인지였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배운 사람이 발견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냥 바지에서 초콜릿 녹으면 그냥 엄마한테 혼날 생각이 나시죠. 엄마한테 혼날 생각하고 빨래할 생각이 짜증내고 말죠. 이거 어떻게 지우냐 이거. 자 어쨌든 뭐 우연한 발명으로 인해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뭐 껌, 감자칩, 치킨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전자레인지까지 발견했다니까 이분들 대단합니다. 우연한 발명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시리즈로 한번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2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썬킴 씨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